자, 오늘 근막경선의 부학 외측선 주연쌤 거 이어서 가볼게요. 일단 다시 외측선 라인 한번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제1, 제5 중족골 기저에서 시작해서 비골근, 그리고 외측 지나서 비갈두, 전방인대 지나고 장경인대 타고 쭉 올라오면 여기서 대퇴근막 장근 뿐만 아니라 대둔근까지 연결되고, 그 위에 외측 복사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사근은 이제 내복사근이랑 외복사근 둘 다 포함을 하는 거고, 늑골 지나서 늑골 간근도 내가 외늑간근 그리고 내늑간근 두 개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왔을 때는 두판상근이랑 흉쇄유돌근까지, 그리고 이게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외측선들 근육 해부학 모습인데, 맨 오른쪽 그림 보시면 여기 대퇴근막 장근에서 장경인대에서 대퇴근막 장근 올라오면 대둔근이랑 중둔근까지 외측선에 다 포함인 거를 보실 수 있고, 그 위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복사근이랑 내복사근 그리고 늑간근도 외늑간근, 내늑간근 두 개 다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번에 주연쌤이 했던 건데, 일단 밑에서부터 다시 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발 밑에서 시작하는 게 우리가 중족골에서 시작해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비골근으로 옆에 타고 올라가고, 그 이후에 대퇴로 올라가는데, 외측선의 연장은 비골두의 전방인대 앞쪽으로 해서 경골과 연결되고 장경인대로 혼합된다. 장경인대는 대퇴골 대전자를 감쌀 수 있을 만큼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지고 얇아진다는 거. 그래서 외측선은 대전자 위로 확장되면서 3개의 근육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장경인대 그리고 여기 대전자 위치 지나면서 3개의 근육을 포함한다고 했죠. 그래서 장경인대 그대로 이어지는 대퇴근막 장근, 그리고 여기 대둔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중둔근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거. 그리고 외전 근육들은 외전 작용 시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보행 시 고관절의 내전을 막는 데 사용된다. 이때 이 외전 근육들이 대퇴근막 장근이나 중둔근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경인대를 봤을 때 좌우 장경인대의 불균형은 골반의 측면 기울어짐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장경인대와 내전근의 불균형은 내반슬 또는 외반슬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제 회원님 중에 외측 반월판 연골 수술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외측 라인으로 그렇다고 비골근 라인은 아닌데, 그 장경인대랑 대퇴근막 장근이랑 그 밑에 정경골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거기가 타이트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약간 엉덩이랑 햄스트링 이 후면 라인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푸는 거는 장경인대랑 대퇴근막 장근 쪽을 풀고 운동을 내전근 쪽으로만 운동을 쭉 시켰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호전이 확 되는 거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내전근이랑 대퇴근막 장근이랑 이렇게 해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경인대는 이제 상당히 즐겨서 강한 압력을 사용해서도 늘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책에서는 우리가 폼롤러나 마사지 스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장경인대를 늘려주는 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대요. 저는 사실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풀어주면. 근데 책에는 일단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경인대 치료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장경인대 후방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조선의 가장자리 경계를 찾아 근육 그룹 사이를 아래로 내려가면서 치료해 가야 한다 라고,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옆에 동그라미 친 거 보시면 이게 대퇴골 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장경인대가 있고 장경인대 앞쪽으로는 외측간근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경인대 뒤에는 대퇴유두근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 장경인대 뒤에 대퇴 이두근이 딱 연결되는 그 사이 거기를 뭔가 이렇게 풀어주거나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뜻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나요? 이게 근데 꼭 맞다고 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도 이거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장경희대 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TFL 풀다가 처음에는 TFL 풀었는데 장경희대만 풀었을 때 차라리 효과가 더 좋으신 분들 계셔. 아, TFL 손을 안 대고? 근데 TFL만 풀었는데 장경희대 톤이 다운이 되신 분들 계셔. 근데 둘 다 해야지 톤이 다운되신 분들 계셔. 그래서 이 말은 좀 극단적으로 장경인대만으로는 승부를 볼 수 없다. 얘는 보통 자세적인 부분이잖아. 자세적인 부분이니까 장경인대만 풀어서는 뭐 이 정상적인 길이를 가져가게 만들 겸 예를 들어서 오베르 테스트를 했다. 장경인대만 풀어서는 이걸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가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가능하다고. 근데 TFL이랑 같이 적절히 잘 섞어주면 효과가 더 좋고 시간 단축이거든. 그래서 둘 다 당연히 나을 것 같아. TFL 해보고 효과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바로 장경인대 풀어보는 거. 그리고 이쪽에서 후방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그 후방에 대한 거는 이제 네가 말한 것처럼 대퇴 이두 라인이랑 그 다음에 장경인대 라인이랑 그 경계선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어떤 케이스에 따라가지고 예측 강근이랑 장경인대 그 라인에 풀었을 때 효과가 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한 그 회원님이 햄스트링 라인 자체가 엄청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책을 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 장경인대랑 뒤에 대퇴 이두근 사이를 난 그냥 거길 풀어볼 생각이에요. 한번. 다음. 그래서 근막 일단 우리가 장경인대 위로 올라와서 대퇴 근막 장근, 중근근, 대둔근까지 지나오면 위로 허리 쪽으로 올라왔을 때 근막경선 해부학 규칙은 이제 A 사진이 왼쪽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A와 같이 Y자로 몸의 주변을 나선형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근막경선 해부학에 따르면 이렇게 계속 선들에 의해서 이어지지만 실제 외측선은 몸통 외측면을 서로 교차하는 X자로 올라가 신발끈, 역근 같이 양측면을 통해 앞과 뒤를 같이 엮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뒤에 이 그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건데 보면 여기에 외복사근, 내복사근 나와 있고 내늑강근, 외늑강근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는 확대를 해서 보면 근육 결이 다른 게 보이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그렇게 X자로 올라간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복부 측에 있는 외복사근, 내복사근은 큰 X자를 형성하고 위에 갈비뼈, 늑강근들은 작은 X자 모양으로 계속된다. 그리고 늑강근들 지나서 목으로 올라왔을 때도 같은 패턴으로 계속 S자로 올라가는데 그게 여기 있는 이제 흉쇄유돌근이랑 두판상근까지 X자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늑골에서 두개골까지 X 형태가 그대로 반복이 되고 그 마지막 X가 방금 말한 흉쇄유돌근이랑 두판상근 그리고 보행 중에 회전하고 인체가 아래에서 움직이는 동안 원격 수용기는 이제 눈, 위, 전정계를 얘기를 하고 안정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네 근육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제 심구 외측선이라고 책에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대둔근이랑 뭐 중둔근이랑 지나고 보면 여기 동그라미 친 거 보면 요방형근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요방형근은 심부의 일부층이라서 근막적으로 외측선의 표층 복근에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표면 전방선으로 봤을 때는 얘네가 몸통을 굴곡을 해주고 표면 후방선으로 봤을 때는 몸을 신전시켜 주잖아요. 근데 요방형근은 유일하게 외축 굴곡을 조절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외축선 시술과 관련한 어떠한 경우에도 요방형근의 근막과 긴장에 역시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외측선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방형근은 외측선 라인에 없으니까 얘를 제외하지 말고 얘도 추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측면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태쌤한테 배웠을 때는 다리 길이 체크하는데 뭔가 한쪽이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으면 그 올라가 있는 쪽에 요방향근이 짧아져 있을 수도 있다 해서 거기 푸는 거를 쌤이 알려주긴 했었거든요. 그러면 또 요망을 어떻게 손가락, 그건 찾아야 누워서 찾아야 돼. 손가락. 푸는 거는 손가락. 그리고 이제 위로 목 쪽에 올라와서 보면 일단 사진 먼저 보면 앞쪽에 사각근 있고 뒤에 방긋근 있는데 신부층인 사각근은 목을 외측 굴곡시키고 안정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사각근, 방긋근은 신부에 있는 당관절 근육으로서 흉쇄유돌근이 우리가 흉골이랑 쇄골에 붙어서 유양돌기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흉쇄유돌근 밑에 이 방긋근이랑 전 사각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가 흉쇄유돌근의 역할을 하면서 외측의 안정성을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얘네가 서로 같은 텐션을 유지해야지 우리가 두개골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을 텐데 만약에 사각근만 조금 과활성화돼서 뭐 근육이 짧아지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북목? 그치. 거북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행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은 주로 굴곡, 신전을 주로 사용을 하며 그리고 좌우 운동은 주로 사용하진 않는데 외측선에 하는 역할이 회전 운동을 조절하고 제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의 몸통 회전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늑강근은 걸을 때마다 상호 보완적으로 흉곽을 감았다 풀었다 하는데 보행 시 늑골들이 경직되어 있으면 전적으로 팔에 의해서만 회전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몸통 회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완전 팔만 흔들리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렇게 끝! 보행까지. 근데 만약에 뛸 때 우리는 상체가 살짝 로테이션 되면서 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되시는 분들은 뭐부터 연습을 시켜드려야 돼요? 이 먼저 만들어드려야 돼요. 뛸 때 생각보다 상체가 이렇게 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걸을 때 해보면 되지. 그럴 때 걸을 때 이렇게 하면 상체 되잖아. 팔을 안 쓰면은 되게 꼿꼿이 세우고 약간 이제 팔만 이렇게 열심히 든다. 그런 사람은 걷게 시키면 되지. 걷게 시켰는데 걸을 때는 잘해. 근데 뛸 때 이렇게 뛰어? 걸을 때 잘 걸어? 걸을 때는 안 걷는 거. 걸을 때도 잘 못 걸 거거든. 그러니까 뛸 때도 그랬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걷게 한번 해보고 근데 걷는 게 안 돼? 그러면 정적인 상태에서 소라시 로테이션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소라시 체크가 나와? 그러면 대둔근이랑 이제 기능성 라인이 돼요. 그러니까 대둔근 라인 그냥 고관절에 대한 가동 범위가 잘 나오는지 한번 보고 소라시 로테이션 나오는지 가동 범위 체크하고 걸을 했는데 손을 안 써. 이렇게 지가 손 써야 되는지 잘 모르구나 하면은 손을 잘 써서 걸어보라고. 런닝머신 잘 써서 걸으세요. 딱 이대로 하세요 하면서 우리가 속도를 조금씩 올려줘. 오오오 이러면서 뛸 거야. 천천히 뛰겠지. 엄청 많은 문제는 다양하다. 아니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건지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건지 근육의 문제인지 신경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인지 뛰다가 뛰어가다 야구공에 확 맞은 적이 있어. 쫄아가지고 움츠러서 뛸 수도 있잖아. 그런 수도 있어. 자, 질문도 없으시죠? 네. 기왕쌤 갈게요.